이제 설문지를 하면 변수에 대한 것만 열심히 하고요. 맨 마지막 설문지를 하나, Y에 대한 설문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막, 야, 이런 거지. 야, 시설 어때? 막 물어봤단 말이지. 그럼 맨 마지막에는, 야, 교육 어땠어?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종합적인 뭐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버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Y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설문지만 만들어서 돌리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럼 저 Y 값이 많을 수도 있는 건가요?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시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교육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한 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어떤 논문들의 모형을 보면, 이런 X, 독립변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매개변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라는 게 있어요. 논문들을 보면. 그럼 얘들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영향을 미칠 거고 여기도. 그러면 다중회계를 몇 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다중회계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하나의 Y값은 하나니까 다중회계고 다중회계고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요? 여기 나올 텐데? 여기 있잖아. 아니, 이거 막 여기 있잖아요. 오, 나오네? 그럼 네이버를 뭘로 보세요? 자세 학습 정보를 지는 감정을 받으셨어요? 네. 저도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뭐 혹시일드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원문 보기 눌러볼게요. 제가 그때 같이 도움을 줬으니까 여기 보면 관련성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이거지. 아까 그거 그대로잖아요. 이게 변수고 그 다음에 여기 비표준화 계수, 그 다음에 이게 표준화 계수, 그 다음에 t값, 그 다음에 유의 확률. 여기 그러니까 안 빼고 그냥 다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별표 붙은 거, 이 별표 붙은 것만 뭐가 있는 거예요?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결정 개수도 되게 낮죠.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제 통계로 보면 이 회계식에 쓸 수 있다고 가설 검정은 나온 거지. 얘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가 근골에 영향을 미치, 물리적인 환경, 관계 갈등, 보상 부적절히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지. 또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지. 모형이니까. 이때 쓰는 분석이 뭐다? 다중회계 분석이라는 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 개를 하나로 계속 해야 돼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잠깐 짬을 놨을 때 보면 아까 데이터 쫙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분석에서 상관 분석 좀 전에 거 한번 보면 아까 운영 1번부터 7번까지 그죠? 넣고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상관 분석이 그냥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상관계수가 0.8이고 유의하다. 7 다 유의하죠. 여기서부터까지가 어때요?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든 변수가 어떻게 지금 떴어요? 전부 다
유의하다고 떴잖아요. 상관이 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설문지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자, 1번, 2번. 요 1번, 2번. 상관이 있다 그랬죠? 네. 그죠? 그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를 들면 실태 파악 체크를 하라는데 실시 계획을 수립을 잘했어. 5번이야. 근데 매뉴얼 작성도 어떻단 얘기예요? 그 잘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 실시 계획 수립을 잘 못했어. 그런 사람이 매뉴얼 작성도 잘 못하는 거죠. 관계가 있냐 없냐니까. 그 다음에 또 계획 수립하고 전문 강사 지정하는 것도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거 정도가 비슷하다 이거지. 4번 체크했으면 얘도 3번이나 5번 체크했을 거고 2번 체크했으면 2번이나 1번 체크했을 거고 상관의 관계니까. 이게 저번 주에 한 거예요. 저번 주에. 상관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 표 하나가 들어가죠. 자연히. 이런 유형의 그 설문지에는 이 표가 하나 자연히 들어가야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이거 질문지 맞는데도. 그렇죠. 이 변수하고 이 변수는 상관이 있다. 라는 결론을 쓸 수 있는 거죠. 없으면 설문지 잘 먹었는데. 아니죠. 설문지 못 만나요. 이거는 설문지 문제가 아니라 설문 결과의 문제인 거죠. 상관이 없는 변수도 있죠. 했는데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얘하고 뭐 얘를 봤는데 상관관계가 없어졌어. 그 두 개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 수립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뭐 이력 관리를 잘 하진 않는다는 거죠. 만약 그 변수가 그렇게 분석이 나왔다면 그렇죠. 별개다 이거지. 따로 논다 이거지. 얘가 높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분석은 회귀 분석이고, 그것들이 그렇죠. 상관은 그냥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놈이더라도 얘가 올라가는데 얘도 같이 올라가더라. 얘도 올라가는데 얘 떨어지더라라든가 이제 그런 관계만을 보는 게 상관 분석. 네, 영향을 보는 거. 그러니까 X가 Y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은 두 개를 바꿔도 돼요. 결국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얘는 반드시 바뀌면 안 되지. X와 Y의. 그렇죠. 이건 인과관계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상관을 그냥 보겠다. 그러면 상관 분석. 근데 얘를 X로 두고 얘를 Y로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회귀 분석.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두 분석은 항상 같이 다녀요, 같이. 어떤 거는 상관 분석만 해도 되는 놈이 있고요. 어떤 놈은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관 분석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상관 분석이 더 큰 거라 이거지. 근데 상관 분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귀 분석은 못 한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규명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해되시나요?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제 설문이 뭐 근무 경력에 따라 교육 만족도가 다르다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네네. 그게 이제 상관을 써야 되나 회계를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말씀이 자 이런 거지. 근무 경력과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서 교육 만족도라든가 교육 만족도. 그러니까 판단하기에, 이제 생각하기에 근무 경력하고 교육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좀 봐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무조건 할 수 있고요. 인과관계가 오래 근무한 사람이
교육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냐 이거지. 인과관계가 있냐 이거지. 없잖아요. 그러면 회귀 분석 못 한다니까요. 아,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렇지. 영향을 미치는 게 균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근무 변경이나 네. 뭐 업무 스트레스 이런 거라고 한다면 있나 없나 좀 약간 애매모호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무 경력하고 어떤 거? 업무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예. 어떨까요? 근력이 높으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관 분석을 항상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 근무 경력이 어떻게 돼? 1번 뭐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6년에서 10년 다 했단 말이에요. 5개로 만들었어. 그게 이거고요. 근데 너 지금 업무 만족도 어때? 업무 스트레스 어때?를 또 5점 척도로 한단 말이지. 그러면 3개 데이터가 쫙 있잖아요. 그럼 3개를 돌려. 상관분석으로. 그래서 상관분석으로 돌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경력하고 만족도에 대한 상관분석 나올 거고요. 경력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상관분석 나올 거고, 만족도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상관분석이 또 나오겠지. 변수가 3개니까. 그죠? 그럼 분명히 어떤 거는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거는 상관관계가 없죠. 그럼 그거로 논문을 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같이 회귀 분석을 들어야 된다는. 근데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지. 상관분석을 해보면 얘들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명확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업무 만족도하고 스트레스 인과관계 어때요? 뭐가 X고 뭐가 Y냐 이거지. 스트레스가 만약 이제 상상을 해보냐. 업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업무 만족 교육 아니 이게 교육이 아니라 업무 만족도라 그럴까요? 업무 만족도라 그러면 스트레스 높은 사람은 업무 만족도가 좋겠죠. 안 좋겠지. 영향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그죠? 이거는 회귀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게 얘가 X고 얘가 Y야. 그러면 업무 스트레스가 80점, 만족도 뭐 30점, 업무 스트레스 뭐 75점, 예를 들면 만족도 뭐 40 몇 점 이런 식으로 설문지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스트레스와 만족도 간의 회귀식이 하나 딱 나오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지금 업무 스트레스 몇 점, 뭐야? 쭉 했더니, 45점이야. 야, 그럼 너는 아마 업무 만족도는 몇 점일 거야. 예측이 되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 3개 가지고도 분석할 게 되게 많죠. 상관분석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변수들을 놓고 봤을 때 상관분석 다 해볼 수 있고, 회귀분석 해볼 수 있고, 얘가.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카테고리까지 나와버리면, 여기에 만약 너 부서가 어디야? 부서별로 다 해볼 수 있죠. 그죠? 부서별로 또 뭐예요? 업무 스트레스 평균 비교해 볼 수 있죠. 어느 부서가 업무 스트레스가 여기 70점 나왔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냐 없냐를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영업부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되게 높고 예를 들면 뭐 관리부서는 낮더라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건 통계를 해서. 그것도 이제 우리 기존에 했던 T검정을 가지고 그렇죠. 또는 부서가 여러 개면 이제 분산 분석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설문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항목을 하나 물어보는 게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는 구조가 아니라 이걸 내가 물어보고 요런 분석에 써야지 또 물어보고 요런 분석에 써야지라는 거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이게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냥 빈도 분석. 그래서 몇 건 정도 되냐 이거 보는 거 하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동안 했던 뭐 분산 분석, T검정, 그 다음에 뭐 교차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다 분석을 많이 하면 쓸거리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내 논문 목적에 맞춰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논문의 주제에 맞춰서 설문을 구성을 하고
그 설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 주장에 맞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논문을 쓴다는 거는 이렇게 틀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제가 이런 거지. 제일 논문에서 많이 그 교수님들이 물어보거나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거 왜 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그잖아요. 그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 있어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뭐 안전 쪽이 뭐 결과가 재해율이 뭐 이런 쪽이 어때서 이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걸 교수님들이 오케이 해야지. 야, 저거 의미 있는 연구겠구나 라는 걸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결정이 됐으면 도대체 이런 연구들이 과거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의 연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구들을 배경으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의견이 같다, 다르다, 또는 이 사람들은 A 분야를 했는데 나는 B 분야를 니네 연구 방법론 되게 좋은데 요거를 나는 B 분야도 한번 해볼랜다, 또 C 분야도 해볼란다. 그게 이제 이론적 고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결과는 벌써 머릿속에 있어.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와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학교도 다 얘기를 한다 이거지. 이미 대안들은 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림을 이제 가설을 내가 다 세워놨어.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가야 되고 벌써 다 이렇게 하나의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집을 지어놨다 이거지. 근데 머릿속으로 진 집을 그냥 그려가지고 자 이겁니다 하면 아무도 그거를 믿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꾸려서 질문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이제 이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야 했더니 봐라 이런 응답이 이만큼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업무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서 야, 요 부서에는 주기적인 뭔가 교육이 필요하고 뭔가 그 복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것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집을 이렇게 딱 지어서 이겁니다라고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근데 실험을 하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딱 하면 좋죠. 근데 실험을 못하는 분야들은 설문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그렇죠. 설문을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잘 안 믿는 경우도 있으니까 설문을 그래도 믿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그 뭐죠? 내보내기를 하면 돼요. 여기 막 분석을 막 했어요. 그래 놓고 파일에 내보내기. 그래서 아웃풋을 엑셀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엑셀로 내보내면 바탕화면에다 내보내 볼게요. 어디 갔어? 바탕화면이 없나? 데스크탑. 오케이. 데스크탑에다가 파일 이름을 뭐 1, 2, 3 해서 저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보내져요. 나갔어요. 그러면 1, 2, 3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뜨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아웃풋이 이렇게 와요. 그럼 요걸 편집하면 돼요. 요거 그냥 갖다가 요거 이렇게 가져다가 한글로 복사해가지고 한글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편집하면 되지.
한글로 다 바꿔주면 되잖아. 이해되시죠? 막 상관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좀 전에 우리 상관 분석 했던 게 쭉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 여기 상관 분석 아니고 여기 이렇게 상관 분석 한 거 있잖아요. 얘도 복사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 해가지고 한글에 와서 마찬가지로 상관 분석 하면 돼요. 나머지 편집하면 되니까. 중복돼 있으니까 한쪽은 다 날리면 되고요. 삭제 전부 다 삭제. 원래는 이렇게만 보통 한쪽만 나타내요. 좌우 이렇게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위에 나타내든가 아래 나타내든가. 논문들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뭐 상관 분석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다중회귀도 한번 해봤어요. 신뢰성 분석을 한번 해보죠. 신뢰성 분석, 어떤 SPSS는 신뢰성, 어떤 책에는 뭐 신뢰도 뭐 같은 거예요. 자, 신뢰성 분석은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서 조사한 자료가, 그러니까 설문한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인지를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교수님들은 야 이거 신뢰성 분석 해봤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신뢰성 분석이라는 게 이제 설문을 이렇게 했는데 코딩을 이렇게 했는데 요거 신뢰성 분석 해봤냐 이거지. 요거를 그래서 그 신뢰성 분석, 신뢰도 분석을 하는 거를 한번 SPSS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되게 쉬워요. 한 방에 이제 끝나서 한번 보면 방법은 같은 척도로 구성된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응답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분석이고, 우리 상관 분석처럼 하나의 지표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응답한 사람이 응답을 일관되게 잘했냐 이거를 하나의 지표로, 그 지표가 뭐냐면 크롬바하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돌리면 이 지표가 하나가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뭐 0.7이나 뭐 0.8 이상이면 괜찮네, 이렇게 응답이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분석은 없어요. 그냥 그렇다, 이 데이터 쓸만하다 이런 거죠. 근데 설문을 잘못 구성하면 이게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구성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 자, 크롬바 알파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K는 항목의 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항목에 대한 그 분산이고, 이건 전체에 대한 분산을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계산은 이제 SPSS에서 그냥 하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범위는 한 탐색적 조사는 0.5, 뭐 기초 조사인 경우는 0.8.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한 0.8 이상 정도 되면 설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한 0.8 이상은 나와요. 거의 0.9 거의 나와요. 논문들을 보면. 그 다음에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안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한번 보면 측정 항목을 늘리는 방법.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는 항목의 수를 증가시켜요. 무슨 얘기예요? 설문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목을 늘리나요? 질문 항목을 늘려요. 한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커피 맛이야. 그러면 커피 맛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하는데, 야, 커피 맛있어? 1점에서 5점. 근데 비슷한 질문. 미각적으로 어때? 1점에서 10점. 같은 질문이지만 어때요?
같은 뉘앙스지만 거의 같은 답을 낼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3포 중에 분산 중에 개별의 분산을 비율을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클론바 알파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겠죠. 이 비율이 만약 커지면 1에서 빼니까 이 식으로 보면, 그래서 하는 말은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는 항목의 수, 질문의 수를 증가시켜라. 하나 있는 거하고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비슷한 답이 4 하면 어떻게 3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런 오류가 많아요. 설문지의 문항별 설명을 명확히 해서 해석상, 다시 말해서 설문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족도를 체크하라고 그러는데 만족하지 않는 걸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은 만족하세요? 만족. 어떤 사람은 이게 만족하지 않냐를 체크한다고 그래서 1점을 줘버리면 4점도 되게 많아지고 1점도 되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일관성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라. 높은 게 4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해야 된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높은 게 1점으로 체크할 수도 있다니까요. 얘가.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성의가 없거나 일관성이 없게 응답한 설문지는 빼라. 쫙 봤더니 3 이런 이게 있단 말이죠. 이런 설문지면 될 수 있으면 빼야 된다는 거죠. 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 빼고 계산하면 신뢰도는 높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의 경우 유사한 질문을 응답하게 해서 서로 응답의 신뢰성을 간단히 파악을 해라.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그 성격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 하다 보면 앞에서 했던 질문이 또 있는 경우도 막 있단 말이죠. 앞에는 4번이라고 답했는데 뒤에서는 1번 답하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값이 나와야 돼요?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설문지나 측정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미 신뢰성이 확보된 질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방법도 신뢰성 향상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히 그 스트레스 같은 경우 전부 다 업무 만족도가 어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파자티브하게 플러스가 되도록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에 만약 내가 네거티브한 질문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5, 4, 4, 4, 4, 1, 2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신뢰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제 컴퓨터는 몰라요. 컴퓨터는 이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체크된 것만 가지고서 돌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체크된 구조로. 그게 이제 신뢰성 분석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데이터 있었잖아요. 요거 신뢰성 분석. 여기 지금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어요? 의식, 운영, 실효성, 감독.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각각 해요. 각각. 왜냐면 같은 톤이잖아. 이게 의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설문지 한번 볼까요? 자, 사업주는 현장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받도록 도와준다.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준다. 품질 향상 교육에 비해서 안전 교육을 더 중시한다.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톤들이 다 플러스 쪽으로 많이 나오게끔 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예산과 시간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톤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잘하지 못한다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응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잘해. 우리는 투자하지 않잖아. 전혀 그렇지 않다. 1번으로 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톤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면 신뢰성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10문항 중에 한 두세 문제만 톤이 바뀌는 톤으로 질문해버리면 이 전체 신뢰성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네거티브면 네거티브하게, 파자티브면 파자티브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한 방향으로. 이해되시죠? 네. 해봐야 알아요. 자, 그러면 분석은 되게 쉬워요. 분석은 우리가 데이터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분석은 이 척도에 가시면 신뢰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있죠? 분석 척도의 신뢰도 분석. 그러면 일단 4개, 의식 1번부터 4번까지를 항목에 넣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파로 돼 있어요. 이거 놔두시면 되고요. 통계량, 항목하고요. 보세요. 다른 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항목하고 항목 제거시 척도만 체크해 주세요. 2개. 상관관계 해도 돼요. 놔두고요. 일단 항목하고 항목 제거시,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신뢰도 분석이 이렇게 끝나요. 논문에는 뭐만 들어가냐면 요것만 들어가요. 요거. 크롬바하 알파라고 하는 0.929. 자, 신뢰성 어때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0.8 이상이 되면 굉장히 응답률이 되게 좋은 거예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외된 거,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지금은 4개 항목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의식 1번부터 4번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1번이 제외됐을 때, 제외됐다는 게 뭐예요? 2, 3, 4를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0.90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번을 제외했을 때는 0.902, 3번을 제외했을 때는 0.911, 4번을 제외했을 때는 0.9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걸 제외했을 때. 그러면 그 인자가, 그 변수가 얼마나 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논문에는 잘 안 써요. 하여튼간. 요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논문에는 거의 크롬바 알파라고 하는 요 수치를 넣어주고, 요거 설문 괜찮게 됐다. 응답이 괜찮다라고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의식 빼고 운영 7개에 대해서 또 놓고 확인. 0.912 또 전체 놓고 실효성 3개에 대해서 확인. 0.915 감독 3개에 대해서 얘는 0.218이 나왔죠. 질문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처음 해봐요. 자, 감독에 대한 건데, 사업장 감독에 대한 건데, 사업장 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방법은 적합하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 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개선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한다. 어때요?
2번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1번 뭐예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다. 잘한다. 2번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 하잖아. 실시하지 않고 교육 실적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답을 해야 돼? 아니라고 답을 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답을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답을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제외를 보자 이거지. 1번을 제외했더니 큰 의미 없어. 1번을 제외해도 계속 네거티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크롬바 알파가 낮게 나와요. 근데 2번을 제외했더니 0.714로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2번 문항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상하다는 거지, 2번 문항이. 그러니까 설문 자체를 잘못 만든 거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논문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간 문항이 잘못됐어. 근데 그런 걸 얘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항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생각대로 막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쫙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신뢰성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분석은. 그래서 논문에는 어떻게 들어갔나 볼까요? 여기 혹시 아까 재광님 논문에도 들어가 있겠죠? 각 영역별로 문항 1번부터 5번, 6번 해가지고 해서 크롬바 알파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데이터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신뢰성 분석 어렵지 않죠? 그냥 돌리면 돼요. 그냥 가서 항목도 별로 많지 않고요.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